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딜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점사를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역시나 두 분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대국당 용혜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음의 그림자 국내 스타편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사람은 바로 배우 정다빈 씨 이야기입니다. 두 분 기억하시죠? 정다빈 씨, 선생님. 네. 네.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정다빈 씨 하면? 정다빈 씨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좀 약하다. 약하다. 이게 좀 강하지가 않고 약하다. 그리고 좀 안 좋게 갔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이 아프죠.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뭐 영화, 드라마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보여줬었고요.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진지하게 그야말로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배우가 돌연 26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26세라고 하면은 짧은 생을 살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정다빈 씨도 단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건가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있죠. 그래요. 네. 근데 그 고비가 네. 그때 26세에 죽었지만 네. 그러기 전에 1, 2년, 2, 3년 전에 그런 고비가, 그리고 또 5, 6, 7년 전에도 있었고, 그 고비가 있었는데, 단명하는 사주는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네.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좀 더 가서라도, 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강하지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어도 꼭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주가. 아, 그런 사주가 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선생님 말씀에도 동조는 하는데 네네. 단명을 하는 사주는 맞는데 네. 단명을 한다고 해서 단명만 지켜보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죠. 분명히 정다빈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네. 단명을 하겠지만 그거를 미리 우리가 가장 구성원을 보면 가족 중에 부모를 보잖아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미리 알고 막아줬으면 아무래도 이런 쪽 직업은 이런 쪽 어떤 다룰 수 없는 감정 이런 거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신기운이 조금 있다라고 봐요. 기문관살이라고도 하죠. 네. 귀신이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사주 안에 그런 관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운을 치달았을 때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족 구성원이 좀 잘 봐서 아니면 본인이라도 잘 봐서 이런 걸 좀 피해 갈 수 있었으면 좀 되지 않았나. 이걸 무조건 단명이라 그래서 피해 못 가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이 정다빈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네. 피해 갈 수 있었는데 그걸 피해 가지 못했던 게 참 어쨌거나 좀 아쉬운 것도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타깝다. 그러면 이 이제 정다빈 씨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숨을 거둔 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이 다름 아닌 배우 정다빈 씨였습니다. 사실 정다빈 씨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드라마에 출연했었던 2005년 이후에 2년 정도 좀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려온 그녀의 사망 소식에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다빈 씨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어찌됐든 그녀가 선택했던 직업이 배우입니다. 그렇죠. 이 배우라는 직업이 그녀에게 과연 어울리지 않았던 걸까? 이 질문을 먼저 선생님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조금 정다빈 씨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면 본명이 정혜선이고요. 네네.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1980년 1월 18일생입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이 안 맞으니까 이름도 가명을 쓴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봤겠죠.
사주를 어디 가서 봤겠지. 그러니까 이름도 바꿨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느낌이나 직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본다면 네. 그 날에 네. 자기가 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울증을 알면 그냥 보면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냥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친구를 의해서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 게 많이 직감이 오죠. 선생님 보시면 어떤가요? 저는 사주를 이렇게 보면 네. 정다빈 씨의 사주 안에는 다 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적. 적이요? 예,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하고도 원진, 상충이라고 하는 원수가 되는 충이 붙는 어떤 사주를 좀 두루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떠한 기운 안에 나하고 스스로하고 또 충을 먹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신하고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충이 보면은 껴있어요, 원진. 자기의 어떤 기운 안에 자기하고 또 충을 먹는 네. 어떤 그런 충살이 좀 있는 그런 살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우울함을 갖고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음기가 충만하고 네. 양기의 기운보다 음기가 충만하니까 귀신이 잘 들릴 수 있는 사주팔자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찍부터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을 조금 먹었던 것 같아. 이미 이전에 우울증이 오기 전부터 맞아요. 그런 어떤 약에 어떤 의존을 의존을 좀 많이 한 하고 거지. 수면 어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네. 뭐 그런 게 조금 덜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사실 정다빈 씨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그 여름의 태풍이라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2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뭐 심적으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녀의 가정사라던가 여타의 문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울증도 겪었었고요. 그때 그 나이 정다빈 씨의 좀 전반적인 사주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 뭐 저 선생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항상 우울증에 그리고 너무 약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힘으로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고. 근데 공백 기간에 사람이 이렇게 내가 스타덤에 올랐는데 다른 거는 할 수도 없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만의 혼자서 얼마나 복닥거리고 있겠냐고 힘들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울증 약도 먹고 약도 잠 안 오니까 뭐 이런 것도 먹다 보니까 나만의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려간다니까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냥 가고 싶대요. 내가 이게 뭐 하나 이런 마음에. 그리고 한번 예를 들면 스타덤이든 뭐를 하든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된대요. 이 자중이 안 되고 정리가 다시 안 된대. 자꾸 그쪽으로만 쓰여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런데다가 막말해서 정다빈 씨는 나이는 어린데 자존심도 있고 근데 힘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이도 없고 아까 저 선생님 말씀대로 다 충이 원진에 막 이게 겹겹이 싸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운명이나 그게 있었더라면 그게 조금 그래도 그렇죠. 좀 이겼죠. 선생님 보시기 어떤가요? 일단 사주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그 해운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 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 오행 중에 목화, 토금수라는 5가지 오행이 있는데 정다빈 씨의 사주를 보면 목과 상극인 금의 기운이 파생돼서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목은 극이잖아요. 그래서 곧 결론은 정다빈 사주 안에는 금의 기운이 좀 두루 많아요. 그런데 그 해운년 자체가 그거를 파괴시키는 파괴살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곧 결국은 어떠한 조상 이런 좀 역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신의 기운 그리고 어떤 귀신의 노름 뭐 이런 게 좀 많이 기운이 접하다 보니까 많이 꿈도 이 사주에서 딱 보면 꿈을 너무 많이 꾸게 돼 있거든요. 이 사주는 잠도 그렇지만 수면 부족, 꿈 이런 영적인 기운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죽었을 당시
해운년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곧 결론은 그렇게 해서 좀 단명이 좀 돼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걸 미리 마음 막을 수 아픈 있었는데. 사연이네요. 근데 사실 정다빈 씨가 사망을 한 이후에도 조금 소식이 전해져 오는 소식들이 있기도 했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 정다빈의 어머니께서 이런 쪽에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정다빈 씨가 사망한 이후에 따로 뭐 해줬다거나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요? 천도제 그리고 더불어서 뭐 영혼 결혼식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냥 뭐 접하는 그 단어로 느낌 봤을 때 결혼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네.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든가 죽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산 사람처럼 해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가족이 있을 거고 고인이 있을 거고 상대에 이제 또 고인이랑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하고 나이에 맞고 남자 이렇게 다 골라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도 찾아야 되고 여자가 죽으면 남자를 찾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를 찾아서 아무하고나 해드릴 수는 없잖아. 영혼 결혼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찾아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찾기가. 사람 찾기가 힘들죠. 선생님도 직접 그러면 해본 적이 있으시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어떠셨어요? 좀 경험을 말씀해 주시죠. 경험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야 되고 수소문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만신 선생님들한테 이런 사람 있느냐 이래가지고 있으면 좀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양쪽에 다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든 형제들이든. 그래가지고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켜주려고 하는 이 가족들의 마음,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게 좀 크다라고 바라보실까요? 이제 결혼을 못 하고 간 어떤 이제 정다빈 같은 경우는 그 배우는 결혼을 못 하고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극락으로 가서라도 저승길에 가서 이제 결혼 못 해본 결혼이라도 시켜서 외로웠으니까 거기서 잘 행복하게 살으라는 어떤 지극정성이지 않았나. 근데 영혼 결혼식을 해도 네. 또 안 하는 또 망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해준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 결혼식은 네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점을 보러 왔는데 죽은 자식 아들이 있었는데 전에 그 사례자는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와서 결혼을 시켜주려고 영혼 결혼식을 뭐 여러 군데 점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결혼식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딱 실린 거야. 점을 보다가 접신이 되시나요? 네, 접신이 돼가지고 실리는데 나는 이 아랫역에 뭐 부산에 어떤 부산에 태어난 여자, 부산 말씨를 쓴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직접 진짜 수소문 끝에 선앙고에 우리가 가면 선앙이라고 있어요. 왜 어느 산이든지 네네. 어떤 이제 기도도량 이런 곳에 가면 선앙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여 있는 조상들 뭐 이런 조상들이 보통 이제 선앙나무에 매인다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제 선앙당에 거 공부를 하라고 몫을 져주기도 하는데 거기서 직접 떠서 혼을 떠서 이제 와서 몇 월 며칠 하겠다고 고한 다음에 선앙나무에 몫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시켜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줬을 경우 네. 혹은 죽은 망자 처녀 여자가 원하는 거 안 해줬을 경우 결혼식이 쉽게 이제 영혼 결혼식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진짜로 이렇게 접신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고인분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짝으로 선택한 분들이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그걸 갖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리운데 근데 이 사람은 산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난 싫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혼 결혼식이 사람 하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선생님들을 찾아오셔서 돌아가신 분들과 좀 접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원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우리- 경우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 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싫다, 좋다. 그리고
산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꼭 근데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주죠. 어루만져주고 이분은 더 살아야 되고 본인은 이래서 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분을 좀 놔라. 마음을 비워라 이제. 그러면서 달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싫다는 분도 있고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딱 솔직히 이게 뭐 첫날 밤 자는 것처럼 그걸 다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합의가 딱 들면요, 딱 끌안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딱 등 돌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게 보이세요? 아, 보이지. 그날에 그 상을 차리면서 그게 뭐 옛날 이불로 해갖고 다 덮어서 다 해드려요. 제가 지금 좀 놀라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신다고 하니까 물론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제가 또 옆에서 바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 혹시 이 영혼 결혼식 말고도 이제 뭐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과 접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진욱이 자리거지.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진욱인데 네. 그때 접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 목소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날에 이제 그날 일과의 이제 일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날 하루 종일 뭐 우는 조상이지 뭐 웃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거나 그렇죠. 이랬을 때.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셨던 집에서 돌아가셨던 네네네. 그날 부모 자식은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렇죠.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 그 소리 하니까 너무 아파. 아, 정말요? 아니 좀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오롯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핀 꽃이 먼저 시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은 번성하면 반드시 쇠망하고 또 속히 이루어지면 굳건하지 못하며 급하게 달리면 넘어지기 쉬운 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연금한 만신분들과 함께 죽음의 그림자 국내 스타편 주제로 함께 다뤄봤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더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